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시원을 창업하면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진담 씨를 만나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진담 씨는 아이가 크게 아프면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생겼고 비교적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고시원 창업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얼떨결에 고시원을 인수하고 보니 생활 습관도 다르고 개성도 다른 입실자들의 민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40명의 입실자들과 이웃이 됐다고 합니다. 고시원 원장 진담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필명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담 고시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아이 낳고 엄마가 되면서 또 이 고시원 창업에 도전하신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생애 처음 창업이신 거잖아요. 네. 네. 고시원 첫 출근하던 날 기억나실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네,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남편이랑 지하철을 타고 좀 출근하는 시간을 좀 비켜서 네. 그 붐비지 않으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그런데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하철에. 근데 저희는 원래 직장 다닐 때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 저희도 지하철을 탔었는데 그날은 이제 청소를 할 생각으로 굉장히 후줄근한 이제 옷차림에 예. 추운 겨울이어서 패딩을 껴입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이제 남편이랑 지하철을 딱 탔는데 굉장히 뭔가 불청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번듯한 직장에 지금 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우리는 되게 추리닝 같은 거를 입고 지금 청소를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뭔가 타서는 안 될 열차에 탄 건 아닐까? 그런 예. 어떤 갈등? 고민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이제 갔던 것 같고 고시원에 딱 이제 도착을 해서 청소를 막 했거든요. 근데 직접 하셨군요. 네네. 처음에는 가서 이제 막 정리하고 청소를 막 입주 청소 말하자면. 입주 청소는 업체를 쓰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갔는데 때가 지워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게 세월의 흔적이 오래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열심히 막 빡빡 네. 닦으면서 약간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와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여기 와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지? 그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첫날부터. 예.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겠죠. 지금 그 인수한 고시원의 입실자들이 4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아마 민원도 40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40가지가 네, 나오지 네, 않을까. 네. 즉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고시원이 민원 지옥이다. 네. 네. 민원이 많아요? 네. 어떤 민원들이 들어와요? 이제 대부분 근데 되게 사소한 것들인데 네. 그러니까 시설 민원 아니면 생활 민원이거든요. 예. 근데 시설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고쳐주면 되는데 이제 생활 민원 같은 경우는 뭐 소음이라든지 윗집이 시끄러워요. 네, 이런 거. 네. 옆에 예. 이제 또 옆집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고시원 같은 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러게 소음에 더 취약해서 창문 열면 이렇게 바로 보이고 이러나요? 창문은 아니고 그냥 벽과 벽 사이가 이제 벽 하나 있고 방이 따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아예 창문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겠네요. 네네. 그래서 소음 문제 그런 것들도 취약하고 가장 많이 이제 민원이 오면서도 저희가 힘든 거는 하수구 냄새가 나요. 이런 거. 냄새가 올라오기도 하죠. 역류하기도 하죠. 오래된 건물들. 세면대가 막혔어요. 변기가 막혔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좀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물론 기술자분들을 부르겠지만 막 그 주말이라든가 취약 시간대에 막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보통은 긴급한 게 아니면 이제 기다리시라고 하죠. 예. 저희가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세입자라면 제 입장도 네네. 굉장히 답답하고 속 터지거든요. 그렇죠. 나는 급해 죽겠는데 말이야.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지금 냉장고 뭐가 나갔는데 네네. 지금 음식 다 썩어 들어갔는데 네.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보통은 그냥 그런 생활 민원은 짜잘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네. 이제 내일 가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날 지나서 저희가 이제 시간 내서 가서 다 수리해드리거나 이제 네. 업자 불러서 해드리기도 하고 네, 뭐 별의별 민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신발 자국 같은 거 복도에 신발 자국 발자국이 네. 있다. 이거 누가 지금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설거지 같은 것도 원래 먹고 셀프로 해야 되는데 네, 누군가가 네. 하지 않아서 이제 불쾌하면 이거 설거지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민원을 저희한테 한다거나 네네. 바퀴벌레를 잡아달라고 한다거나 네, 그렇죠. 다 일리가 있는 민원입니다. 나뭇잎을 있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다면서요? 아, 네, 이제 갑작스럽게 들어오시거나 하면은 이제 미처 그런 걸 챙기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고시원은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렇죠. 침구류 같은 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데 네. 네, 뭐 한겨울에 이제 어떤 분께서 들어오셨는데 이불이 없고 이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여분의 이불을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네. 그 뒤로는 저희가 항상 여분의 이불을 이제 비치해 두고 있기는 해요. 네. 갑자기 한겨울에 이불도 없이 구시원에 들어오신 그분의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예, 너 갑자기 제 마음이 좀 애잔해집니다. 네, 이렇게 자잘한 민원이 많으니까 고시원 원장의 하루가 바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뭐 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럴 땐 어디에다 전화하고. 네. 그런 게 네. 매뉴얼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번 가지는 않고 대부분 셀프로 하시게끔 이제 좀 자가로 해결하실 수 있게 네, 그런 해결책을 드리고 이제 어딘가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사람을 보내드리거나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은 네. 이제 제 집처럼 생각하시고 뭐 제가 부탁을 드리거나 하면은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셔서 뭐 약간 상부상조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좀 되고 있고 네. 대부분은 이제 뭐 고객 문의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이런 네. 것들인데 요즘은 다 비대면으로 사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진담 원장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보니까 저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자동화가 돼 있어서 아니 저도 퇴직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뭐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 네네. 뭐 마음 먹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시원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네. CCTV 설치는 다 돼 있습니까? 네네. 그 개인 공간은 당연히 CCTV 볼 수 없지만 이제 네네. 복도라든지 뭐 주방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제 실시간 CCTV가 있어서 저희가 네.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들여다보세요? 네네네. 어떻게 들여다보세요? 모바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이제 확인이 네네. 되니까.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제 좀 수시로 보면서 혹시 뭐 무슨 일 없는지 이상한 사람 없는지 예. 네, 확인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CCTV로 이 문제 해결하신 적도 있으세요? 네네네. 네. 저희 어떤 분께서 연락이 두절되신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여자친구 분께서 이제 새벽에 엄청 울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30통을 넘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막 원장님 막 우리 남자친구 찾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네네. 그것 또한 제 책에 이제 에피소드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기억에 남아서 써놓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CCTV를 다 돌려보면 그분의 동선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언제 들어오셨고 이제 언제 밥을 먹었고 몇 시에 들어갔는데 안 나왔다 이런 걸 이제 CCTV로 돌려서 다 확인을 해서 네. 방에 계시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나온 게 없으니 방에 있다. 네. 근데 뭐 네. 잠드셨거나 이제 뭐 그런 원래 경우가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고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서 아마 하신 것 네네, 같아요. 네네. 예. 고시원에 이제 공용 주방을 쓴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공간이 제일 더러워지기가 쉽잖아요. 네. 예. 그 쓰는 사람만 또 쓰기도 하고 안 쓰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안 치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공간을
요리하는 공간으로 네.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네. 입실자 중에 진짜 요리사가 있으시다고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인수를 했을 때 주방이 굉장히 많이 낡고 좀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저희가 집이라는 공간을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고시원도 어떤 하나의 집이라고 본다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는 거는 이제 방에서 잘 주무실 것 같은데 그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공간을 좀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제가 큰 수리는 하지 않았지만 주방에는 그래도 이제 좀 투자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주방을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주방을 바꾸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조리기구도 좀 갖다 놓으셨어요? 네네네. 조리기구도 다 있고 뭐 양념장 같은 것도 다 있고 그런 거는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건 너무 잘하셨어요. 네. 보통 고시원에 근데 다 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좀 예쁘게 좀 네네. 아, 요리하고 싶은 네. 기분이 나게끔 네네. 그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나오셔서 하나둘씩 진짜 집밥처럼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보고 좀 공간이 주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네.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진짜 요리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많이 애정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요리도 잘하는데 뒷정리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머 이뻐라. 수시로 자기가 드나들면서 반짝반짝하게 예. 관리를 해주셔서 제가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요리사시더라고요. 다르네요. 네, 네. 호텔에서 이제 셰프를 하던 친구였어요. 네. 그분들은 요리하면서 바로 치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뭐 같이 같은 고시원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요리해서 드시는 거 보면은 우리 원장님 마음도 좀 흐뭇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0명의 입실자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뭐 부대껴 지내면서 다양한 삶을 경험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장기 거주자 중에 우리 또 명품족 직장인이 계셨다고. 아, 네네. 예, 명품 들고 다니시는 분은 왠지 고시원에 안 사실 것 같은데. 그쵸.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놀랍게도 그 명품을 정말 두르고 다니시는 네. 젊은 직장인 남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2, 3년 정도 거주하셨는데 네네. 저는 처음에 그분을 봤을 때 좀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아, 고시원에 살면서 저렇게 명품을 두른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제 네. 혹시 이렇게 사치 부리느라고 돈을 하나도 못 모아서 네.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냥 직장인이셨고 바로 앞에 이제 회사가 있었어요. 저희 네. 고시원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잠만 주무시는 분이고 네.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정말 그 가성비 일을 추구하시는 분이셔서 고시원에서 그냥 사는 곳에 만족하시는 분이셨고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방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방 상태가 너무너무 깔끔한 거예요. 진짜 향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네. 해주셔서 또 내가 사람을 오해했구나. 어머, 사람도 명품이었네. 그래서 그렇게 좀 반전이었던 그런 고객님이 이제 계셨어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매너 좋고 인상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방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놨더라. 이런 경험도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네요. 그래서 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외모도 너무 좋고 스타일도 되게 좋고 밝은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고시원에 이제 계약한다고 했을 때 정말 제가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했던 친구였는데 나중에 이제 나갈 때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네.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내보내고 방 정리를 하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쓰레기 더미의 방이었던 거예요. 그때 좀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원래 청소를 하고 나가게 돼 있지 않나요? 원래는 청소를 하고 예. 이제 원상 복귀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뭐
근데 또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진 않으세요. 이게 대충 치워놓고 나가시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그냥 청소를 하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심각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사람 겉만 보고 모른다 이런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어두운 얘기를 여쭤볼까 하는데 이제 어쨌든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이 혼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런 참 너무 무거우니 고독사라든가 뭐 어떤 좀 안 좋은 선택을 한다던가.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고 네. 이제 저 창업할 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창업했던 이제 고시원 네, 원장님이 네. 계신데 그분이 좀 이제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셔서 결국에는 사업을 접고 돌아가셨는데, 네, 그 고시원에 약간 이제 우울감이 높은 학생이 네. 있었는데 네. 이제 연락이 한동안 너무 안 돼서 이제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해보려고 들어갔더니 다행히 이제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제 다행이네요. 시도를 했던 흔적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던 일도 있었던. 네. 그래도 뭐 이제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계속 그 영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큰 상처로 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반려동물 시대잖아요. 네. 진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고시원에서 동물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삐! 네. 그런데 몰래 키우는 분들 있죠? 네, 있어요. 있는데 예. 원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발각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강아지 같은 경우에 소리를 내니까 그런다고 저도 조용한 애완동물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도마뱀을 키우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요즘 도마뱀 키우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도마뱀이 소리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전혀 몰랐던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름에 이제 에어컨 청소를 다 대대적으로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안 계실 때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에어컨 청소를 해드렸는데 그날 도마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거 다른 분이 발견하면 그거 기절할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동을 해서 막 여름에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막 이제 고시원을 뒤지러 다녔어요. 잡았어요? 도마뱀을.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어디 숨어 있었어요? 그 방에 있었던 거예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서 안 되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못 키우게 하거나 나가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참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되게 어쨌든 고시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외로운 공간이잖아요. 예. 이제 사실 저희는 집에서 외로우면 뭐 음악도 크게 들을 수 있고 친구도 초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고시원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으면 도마뱀을 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요, 개는 뭐 강아지는 안 되고 뭐 그러면은 도마뱀은 되는데 뭐 이거는 안 되고 이런 또 시비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네. 이제 다시는 얘가 탈출하는 일 없도록 잘 이제 해달라.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모르도록 네. 잘 처신을 해달라. 네, 네.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진담 원장님이 이렇게 매정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10년째 고시원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네, 이분 별명이 슈퍼맨이라고. 네, 저희가 슈퍼맨으로 부르고 있어요. 예. 왜 슈퍼맨이에요? 그분이 이제 10년 동안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시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많이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좀 어려운 일도 사실 많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고시원을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장기간 거주하셨기 때문에 정말 집처럼 약간 고시원을 돌봐주세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군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부탁을 드려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도 주인의식. 하고. 네, 주인의식. 네. 주인의식. 네. 그래서 뭐 쓰레기도 뭐 잘 정리해주시고
만약에 뭐 소방벨이 오작동해서 뭐 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체불명의 물건이 있다거나 뭐 네. 누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거나 뭐 어. 그런 상황들을 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제 이상한 게 있으면은 전화해서 항상 알려주시고 네. 좀 간단한 것들은 또 많이 본인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예. 저희한테는 사실 되게 감사한 분이죠. 이런 분은 장기 거주 할인 이런 거 조금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있군요. 이미 제가 생각하기 전에 생각하셨네요. 아, 이렇게 사실 오래 머무는 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입실자하고 관계 설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원칙 같은 것도 좀 세워두셨어요? 네. 네, 어쨌든 고시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왔다가 떠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너무 과도하게 이제 애정과 그 관계를 너무 끈끈하게 맺으면 헤어질 때 또 슬프더라고요, 은근히. 그 슬퍼요. 네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뭔가 애정과 인정 이런 거를 주지 말자라는 게 조금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진심을 다하되 좀 선을 넘지 않는 관계를 가져야겠다. 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제 헤어질 거니까 헤어질 땐 쿨하게 헤어지자. 그래요. 뭐 그게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으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시원이 요즘 주거지가 됐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꿈을 꾸는 젊은 분들한테는 어떤 꿈의 공간이잖아요. 예, 어떤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실에 땀 흘리고 고생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이런 입실자들의 뭐 반가운 소식, 뭐 합격 소식 이런 거 들으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죠. 예.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고시원에 오시는 분들이 잘 돼서 나가는 게 저희도 좋잖아요. 네. 근데 아까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도 이제 있었지만 네.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런 안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희망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는데 네. 정말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그렇게 잘 돼서 나가실 때 되게 고시원 원장으로서 뿌듯하다. 네. 내 새끼 이렇게 합격시킨 것처럼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불합격하면 또 눈치 보이고 그렇죠? 또 짠하죠. 예. 우리 경상도에서 올라왔던 엄마랑 아들도 기억에 남으신다고요? 이제 저희 고시원에 오는 이제 고시생들은 지방에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꼭 엄마랑 같이 이렇게 아들이랑 딸이랑 이렇게 같이 오시는데 그 경상도에서 오셨던 그 부자지간은 이제 엄마는 굉장히 꼼꼼히 방을 보시는 거예요. 질문 폭격기 수준으로 막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죠. 엄마들은 내 아들이 살 집인데. 네. 예. 그래서 뭐 난방은 잘 되니 뭐 바람은 안 부니 뭐 막 여러 가지를 진짜 꼼꼼하게 해서 머리가 아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였는데 아들은 또 멀찌감치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이 네.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계약을 이제 성사를 시켜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어머님이 되게 사투리로 예.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좀 묵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고시원 원장한테 내 아들을 부탁하는 마음은 도대체 뭘까? 사실 고시원 원장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보호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말 한마디가 되게 묵직하게 다가왔었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걸로 내가 책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했던 분이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물론 돈도 버셨지만 깨달으신 것도 참 많으신데 고시원에 산다고 해서 삶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깨달으셨다고 네. 글에 쓰셨더라고요. 네. 그 제 책에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담아냈는데 대부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럴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정답일 것이다 라고
몰랐었던 것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사람을 오해하거나 좀 그런 편견을 가졌다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고 네. 그런 면에서 좀 사람을 함부로 헤아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겸손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고시원을 또 운영하시면서 믿게 된 여러 가지 것 중에 다감한 사람이 다정한 삶을 만든다. 이걸 깨달으셨다는데 다감하다는 거는 또 무슨 뜻일까요? 다감하다는 것은 좀 제가 해석하기로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슬픈 거, 기쁜 거, 괴로운 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감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게 저는 다감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해야만 그 사람을 좀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정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슈퍼맨이라고 부르는 그 장기 거주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되게 한심하다. 네. 10년 동안 왜 고시원에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사실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저 사람의 삶을 내가 함부로 헤아릴 수 없고 누구 하나의 삶이 허투루 이제 보낸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것이 저는 다감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감한 사람이 다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돼서 책에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네. 부모님이 고시원 운영하는 걸 처음에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지금 뭐라 그러세요? 지금은 좋아하세요. 네. 잘했다 그러세요? 네, 일단은 시간이 많이 생겨서 육아를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네. 또 돈도 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좋아하십니다. 네. 참 이틀 동안 말씀 재밌게 들었고 그 가운데 또 인생에 또 깊은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 리스트에 없던 고시원 창업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고 네, 작가도 되셨습니다. 진담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